네, 안녕하십니까. 우주아빠입니다. 시그메키 DPCD 컴맹 탈출. 오늘은 9교시입니다. 오늘은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마이그레이션이란 말은 주로 컴퓨터 서버 시스템을 관리하는 그런 뭐랄까 서버 시스템 유지 보수 그런 쪽에서 주로 많이 쓰던 그런 용어입니다. 그 위키피디아에서 시스템 마이그레이션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어려운 말들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시스템 이관 또는 시스템 마이그레이션, 명령어 집합이나 프로그램의 이관을 동반한다. 이를테면 PLC,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 프로그램들을 한 플랫폼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이관하면서 리엔지니어링을 최소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어려운 용어니까 이거는 관심 있는 분들만 보시고요. 일단 개인용 컴퓨터보다는 서버 시스템 유지 보수에서 많이 사용하던 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개인용 컴퓨터에서도 이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말이 등장하게 된 게 SSD가 등장하고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많이 이제 보편화됐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그런 용어가 쓰이기 시작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것은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는 디스크, 하드디스크나 SSD를 교체하거나 시스템 자체가 변경됐을 때 그 설치되어 있던 운영체제의 환경을 그대로 이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쓰던 그런 그 특화된 그런 내용들 있죠. 그런 것까지 같이 옮기는 것을 우리가 마이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하드디스크에 있던 내용들을 그대로 SSD에 옮기는 것, 또는 기존 컴퓨터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새 컴퓨터로 옮기는 것을 우리가 마이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존의 HDD를 다른 하드디스크로 바꿀 때나 SSD로 교체할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SSD로 교체를 하는 경우에는 SSD 제조사마다 그 제조사에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각각의 그 마이그레이션 툴을 제공을 하기로 합니다.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자체로 개발한 마이그레이션 툴을 제공을 하고요. 다른 웨스턴 디지털이나 A데이터나 그런 경우에는 그 아크로니스라는 회사에 있는 그 트루 이미지라는 마이그레이션 툴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각 제조사별로 보통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구입할 필요 없이 그 SSD에 맞는 마이그레이션 툴을 이용해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거를 자기가 쓰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바꾸거나 SSD로 교체를 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많이 관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저같이 컴퓨터 수리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학교나 회사에서 많은 PC를 관리하는 PC 관리자라든지 그런 분들은 이 마이그레이션 도구를 이용을 해서 유지 보수를 할 때 시간을 많이 절약을 하게 하고 있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굉장히 많이 그리고 유명한 마이그레이션 도구 중에 하나가 고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노턴을 만든 시멘텍이라는 회사에서 제작한 이미지 백업 소프트웨어인데, 이 고스트는 뭐의 그 귀신이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그 로고도 보면은 유령같이 생겼죠. 유령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제너럴 하드웨어 오리엔티드 시스템 트랜스퍼의 약자라고 합니다. 머리 해저드라는 사람이 1995년에 개발한 것을 시작으로 이 백업 소프트웨어의 대명사로 꼽혔으면서, 그리고 1998년경에 시멘텍사에 팔려서 노턴 고스트라고 이렇게 이름 지어졌고, 15 버전까지 나와 있고 9 버전 때부터 윈도우에서 설치되어야 백업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신 흔히 생각하는 통째로 떠서 통째로 밀어버리는 파티션 전체 이미징 외에도 증분 백업,
백업 스케줄 등을 지원했지만 우리 흔히들 고스트 하면은 일단 다른 기능은 많이 안 쓰시죠. 그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디스크 투 이미지 아니면 이미지 투 디스크 이런 작업이라든지 파티션 투 이미지 아니면 뭐 디스크 투 디스크 이런 여러 가지 모드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체제를 굉장히 많이 고스트라는 걸 이용해서 뭐 맞는 고스트라는 것도 나오고 많이 이렇게 이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UEFI라는 환경이 나오면서부터 윈도우 8 때부터 해서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죠. 네, 이 방법이 제일 많이 쓰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써왔던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드 카피라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하드 카피기라는 그런 기계를 이용을 해서 뭐 1대1도 있고 2대1도 있고 뭐 4대1도 있고 원본을 하나 가지고 동시에 4개까지 복사해 주는 그런 하드디스크 그 카피 기계도 있고 여러 가지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가 제일 많이 쓰인 곳은 PC방입니다. PC방에서 지금은 PC방들이 노하드 시스템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이런 하드 카피기가 필요가 없지만 하드를 사용할 때만 해도 이 하드 카피기가 PC방에는 꼭 있어야 되죠. 이 시스템이 망가지면은 바로 하드를 교체를 해서 손님들이 쓸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하드 카피기가 많이 사용이 됐었고 컴퓨터 수리점 같은 데서도 이 하드 카피기를 많이 썼습니다. 이 하드 카피기 같은 경우에는 그 원본보다 용량이 큰 백업본이 있어야지 진행이 되는 그런 방식이고 모든 환경을 그대로 뭐 섹터 투 섹터로 바로 이렇게 복사를 하는 그런 방식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이그레이션 툴이 아까 말씀드린 그 SSD 제조사들이 자체 개발해서 제공하는 툴들 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 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크로니스사에서 만든 트루 이미지라는 툴인데 이 트루 이미지 툴은 옛날 고스트와 쌍벽을 이루며 옛날부터 써왔었는데 이제 빛을 발하는 게 UEFI 시스템이 도입되는 윈도우 8 시절부터 이제 고스트가 점점 사라지고 트루 이미지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아직까지 트루 이미지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조사, SSD 제조사에서도 자체 개발을 하지 않고 이 아크로니스 트루 이미지를 OEM 방식으로 도입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을 정도로 트루 이미지는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는 종류를 알아봤죠. 전통적으로 고스트라는 툴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드 카피 기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그 마이그레이션 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이그레이션 진행 방식이 있습니다. 진행 방식에는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디스크 투 디스크라는 방식이죠. 이 하드 카피 기계에서 많이 쓰는 그런 디스크를 통째로 다른 디스크로 복사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주로 1대1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이제 이미지화 시키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거는 1대1이 아니고 하나의 시스템이, 그러니까 같은 칩셋을 쓰는 여러 대의 컴퓨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예를 들어서 똑같은 PC 60대를 이제 OS를 설치를 해서 프로그램을 다 깔아야 된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대를 대표적으로 윈도우 설치를 하고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설치를 한 다음에 모든 세팅을 다 해놓고 그거를 이제 이미지화 시켜서 그 이미지로 그 디스크에다가 운영체제가 모두가 세팅된 환경을 옮기는 그런 방법을 쓰게 되는데, 그럴 때는 이 파티션이나 그 디스크를 이미지화 시켜서 그 이미지로 다시 그 새로운 디스크에다가 이식을 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자기가 쓰는 컴퓨터를 쉽게 관리하는 방법, 아니면 여러 대의 컴퓨터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윈도우를 설치를 하고 각각의 프로그램 자기가 사용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환경을 다 세팅을 하는데 2시간이 걸렸다. 그러면은 그 관리해야 될 PC가 100대다. 그럼 2시간 곱하기 100시간에 그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 이미지화 작업을 하게 되면 한 대당 한 10분 정도로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툴이기 때문에 이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거를 잘 활용을 하시면
이 컴퓨터를 많이 관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이그레이션이 대충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 그런 건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세세하게 마이그레이션 툴이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식으로 동작이 되는지를 이론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시간에는 그 중에서 툴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 어떤 식으로 쓰는지 체험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나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해주시고, 많은 홍보를 해주셔서 이 강의가 이 강의가 필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다는 것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주위에 컴퓨터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든지 앞으로 뭐 컴퓨터를 수리하는 거를 업으로 하실 예정이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나 회사에서 PC 관리자로 일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조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그 이론적인 개념을 잡고 일을 하시는 거나 완전히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거는 차이가 굉장히 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강의가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가 됐으면 좋겠고, 궁금한 점이나 그런 게 있으시면 영상이나 제 블로그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수령을 해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